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한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청정 자연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강원도 미래 발전을 제시하며 한 달간 설악권 4개 시군에서 행사가 이어집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개 벽면과 바닥 가득 꿈에서 본 듯한 환상적인 숲의 이미지가 등장하더니 푸른 과거와 지금의 기후 위기 시대, 희망의 미래로 연결되는 실감 영상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에서 공개된 푸른 지구관 주제 영상입니다. 랜드마크로 조성된 높이 45m 솔방울 전망대에도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15층 높이에서 그림처럼 펼쳐진 울산 바위와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추억을 남겨봅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전경도 잘 보이고 올라올 때 계단이 아니고 이제 경사다 보니까 안 힘들고 올라. 전망대는 최대 5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고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지상에 도착합니다. 산림과 평화, 관광, 치유를 주제로 한 6개 전시관에는 역사, 문화, 생태 콘텐츠와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청정 자연과 첨단 과학기술이 공존하는 세계 산림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산업과 장비도 전시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림 녹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도 유일한 나라로 유엔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은 엑스포에 참여하며 환경과 자연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기 아까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소방관에 대해서 산불 그런 게 있어서 응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편지도 써봤고.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도 4차례 예정됐는데 접경 지역 생태계 보전과 과학 기반 산림 보건 국제 심포지엄이 처음 열렸습니다. 엑스포 기간 주 행사장 무대와 체험존에서는 무대 공연과 각종 체험 행사가 이어지고 4개 시군 부행사장에서도 DMZ 평화 탐방, 숲 체험, 지역 축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어머니 모시고서는 엑스포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우리 용대리 쪽에 있는 그 국화 전시회도 구경하고 겸사겸사. 정부 공인 국제 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엑스포에는 60여 개국 13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림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10월 22일까지 설악권 4개 시군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고성군이 추석 명절과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기간 고성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해 운영합니다. 기존의 지류형 30, 카드형 40 등 70만 원이던 구매 한도를 다음 달 31일까지 지류 50, 카드 50 등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어려운 고성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 특별 할인율 10%와 1인 보유 한도 150만 원, 연 매출 30억 초과업소 가맹점 제한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마다 가을 축제와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제를 비롯해 동해 무릉제와 정선 민둥산의 억새장관을 만끽하는 축제까지 이하라 기자가 담았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릉 장애인 인권영화제. 제작자들이 모여 영화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영화 제목은 제작진 5명의 성을 딴 좋은 날 오한 김박구. 이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획과 출연 그리고 제작까지 5명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형님이 들어가는 걸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자연스럽게 저를 보지 말고 저쪽을 보고. 예. 지난 3개월간 동고동락하며 영화를 만들다 보니 이제는 가족 같은 동반자가 됐습니다. 무엇이든 다 같이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이게 보통 그 비장애인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장애인의 시선으로 만든 영화 7편이 내일 오후 1시 강릉 문화의 거리에서 강릉 장애인 인권영화제라는 이름으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동해 지역에는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 무릉제에 화려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동해시의 사계, 빛을 주제로 한 올해 무릉제는 산신제와 풍년제를 시작으로 4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돋는 드론 라이트 쇼가 이어집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 공연까지 사흘 동안 동해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가요제가 일단은 제일 기대가 크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이제 축제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활동하는 게 이제 제일 좋죠. 이제 전국 5대 억새군락지 정선 민둥산에는 은빛 억새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1월 5일까지 이어지는 억새축제 기간, 민둥산 정상에서 드넓게 펼쳐진 억새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민둥산 중턱에서 산상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시가 내년에 개최되는 축제 8건을 심의하고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년에 예정된 축제는 경포 벚꽃잔치와 경포 썸머 페스티벌, 주문진 오징어 축제, 강남동 세본맞이 축제, 성산면 어흘리 그린 플랜트 페스티벌 등으로 축제 발전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심의는 KTX를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객 증가, 해수욕장 피서객 감소 등 최근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강릉을 비롯한 관광지 축제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벽화로 유명한 농골담길 일원에 천상의 화원을 2026년까지 조성합니다. 동해시는 주변 묵호등대와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묵호항과 연계해 천상의 화원을 조성하고 조형물 설치와 골목길에 꽃 심기, 조명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벌입니다. 또 증강현실 벽화, 골목별 테마 색상 부여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최근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항에 이미 마련돼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한 선사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정호 의원은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정상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며 올해 6회, 내년에 4회 이용할 계획인 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활용하는 안을 강원도가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속초가 고속철도 시대를 앞두고 환동해권 물류 관광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서둘러 선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원FC가 오는 24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리그 31차전을 치릅니다. 지난주 전북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그 11위에 올라 있는 강원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강호 인천을 맞아 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원이 인천을 꺾을 경우 승점 27점으로 이번 주 리그 1위 울산과 경기를 치르는 10위 수원FC를 승점 2점 차로 추격하게 됩니다. 강원은 10월 1일 대전과의 홈경기, 10월 8일 광주와의 원정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2부 리그 강등을 두고 수원 삼성, 수원FC와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변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60대 남성이 바닷물에 몸을 씻으려다가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재가 진폐 환자를 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다음 달까지 재가 진폐 환자와 의증 환자에게 1인당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